ADHD는 자동차의 핸들, 엑셀,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 그 ADHD에서는 감정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조절해주는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ADHD는 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니까요. ADHD라고 하면 보통은 가만히 있기 힘들어 하거나 좀 주의가 산만해 보이거나 아니면 간혹 이제 엉뚱하게 행동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이제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성인의 ADHD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잘 지내시는 것 같은 20대에서 40대 이렇게 직장인 분들도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하고 성실해 보이고 묵묵히 이렇게 일을 잘 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이면서도 또 속으로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성인의 ADHD 증상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있죠. 우선 아침에 일어나기가 되게 힘듭니다. 알람을 이제 몇 개씩 맞춰 놓고도 끝까지 미뤄서 침대를 이제 벗어날 수 있거나 아니면 준비 과정이 오래 걸려 가지고 외출을 허겁지겁 하게 되거나 중요한 할 일이 있는데 미루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끝에 밀려 가지고 휘몰아치듯이 하다가 허겁지겁 해내고서 끝에 안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이제 흥미를 끄는 주제가 아니면은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책 한 장을 넘기기 전까지도 핸드폰을 몇 번씩이나 들여다보는 이런 행동들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이제 정리정돈을 잘 못합니다. 보통 이제 꾸준히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날 잡고 정리해야지 한 날은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은 지저분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방 상태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바탕화면이나 아니면 이메일함이나 이런 것도 정신이 사납게 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에도 본인의 흥미가 아니면은 나만의 생각에 빠져서 대화의 흐름 자체를 좀 놓쳐가지고 나중에 엉뚱하게 되묻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혼동할 수가 있고요. HSP는 Highly Sensitive Person이라고 해서 감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은 둘이 좀 헷갈리는 이유가 겉으로 보기에 이제 비슷한 모습이 많아서 그런 건데요. 어수선한 환경에서 주의 집중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도 들 수가 있고 또 감정 기복이 심한 거, 소리에 예민한 부분, 스트레스를 쉽게 받고 또 대인관계에서 쉽게 상처를 받고 금세 지치는 이런 모습들에서 생각을 하고요. ADHD를 HSP로 착각하기 쉬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감정 기복과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정에 민감한 HSP로 이제 오해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 ADHD에서는 감정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조절해주는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충동적인 반응으로 나오거나 감정을 오래 붙들어 두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30대 직장인 여성 A씨가 있다고 하면은 이분이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누가 자기 팔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짜증이 너무 나가지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화가 났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좀 민감한 성격을 가진 HSP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ADHD를 가졌던 거죠. 그리고 사람이 많은 회식이나 모임 등의 장소에서 금세 지치는 모습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HSP처럼 감각 자극에 민감해서 쉽게 피로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ADHD에서는 복잡한 감각적인 자극을 가지치기 하는 능력이 약해서 주의 자원이 금방 고갈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비판이 심하고 자주 자책하는 모습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감성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HSP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ADHD에서의 자기 비판과 자책의 정체는 실행 기능의 저하로 계획, 시간 관리, 집중 유지가 어려워져서 반복되는 실패 경험이 누적됨으로써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 C씨는 나는 왜 이렇게 일을 미뤄서 항상 마지막에 후회하지?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한 느낌이지? 스스로를 많이 비난했다 그래요. 자기 자신을 감정적으로 너무 민감한 성향인 HSP로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실행 기능의 저하로 일상에서의 실패가 반복이 되어서 자존감 저하로 이어져 온 과정이었던 거예요. HSP는 감각과 감정에 대한 기질의 민감성이고요. ADHD는 실행 기능의 조절 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동차를 좋아해서 자주 비유 들어서 이야기해 드리는데요. ADHD는 자동차의 핸들, 엑셀,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핸들이 잘 꺾어지지가 않고 초록불이라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엑셀이 잘 밟히지가 않고 이제는 빨간불이라 멈춰야 하는데 잘 서지가 않는 거예요. 반면에 HSP는 자동차의 성능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주변 환경이 너무 혼잡한 거예요.
주변에 차들도 너무 많고 뒤에서는 자꾸 빵빵거리고 옆에 차가 이렇게 창문 내리고 자꾸 뭐라고 삿대질을 하는 것 같고 교통신호는 너무 자주 바뀌고 그래서 여기저기 신경 쓰면서 잔뜩 힘을 주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금세 몸도 마음도 지쳐버리는 거죠. 다음으로는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를 말씀을 해드려 볼 텐데요. 먼저 감각에 대한 반응의 차이입니다. HSP는 만약에 조용한 방 안에서 뭔가 큰 소리가 났다, 아니면 전등이 번쩍인다 이런다고 하면은 깜짝 놀라고 위축이 되죠. 왜냐하면 그 감각 자극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감각에 대해서 무질서하게 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오는 반응인 거죠. 그래서 대개 HSP는 과도한 자극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에 ADHD는 외부 자극에 민감해서 피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자극이 바뀌지 않으면 지루해져서 다른 자극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용한 환경에서도 수시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새로운 도파민이 나올 만한 자극을 찾아다니는 경향을 보이죠. 두 번째로는 감정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말씀드릴 텐데요. HSP는 타인의 감정을 잘 읽어요. 공감 능력도 높고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쉽게 상처를 받거나 지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쉽게 화를 내거나 자기 주장을 하기가 어려워서 마음 상태와는 다르게 조용히 있는 편이 많아요. 에너지가 부족하고 너무 신중하다 보니 다소 뚝딱거리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죠. 반대로 ADHD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자신의 흥미가 아니면 딴 생각에 빠져서 흐름을 놓치거나 아니면 감정 표현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쉽게 화를 내거나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엉뚱하다, 4차원이다 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를 더 들자면 관심사에 따른 집중력의 차이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HSP는 주변 환경이 잘 정돈이 되어 있으면 크게 관심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집중력 발휘를 해서 그 과제를 완수해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ADHD는 환경이 잘 정돈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심사가 있는 주제가 아니면 집중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다른 차이를 알아보기에 객관적으로 좋은 방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서 임상적인 평가를 받아보시는 겁니다. HSP는 정신질환의 영역은 아니지만 ADHD는 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니까요. 단순히 설문지 체크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니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저는 ADHD 진단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서 해보고 있어요. 먼저 설문지 체크하고 자세한 면담을 해서 ADHD의 증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또 일상생활에 얼마나 방해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실행 기능의 저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관심에 따른 이제 집중의 차이가 있는지도 보고, 과제를 시작하고 지속하고 완수해내는지, 또 시간 관리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주변 공간을 얼마나 잘 정리정돈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소아청소년기에 주의 집중력, 과잉행동, 충동성 등의 문제가 이어져 왔는지를 파악해서 병력을 체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의집중력 검사와 정략 뇌파 검사의 결과로 객관적인 지표까지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ADHD를 가지고 있는지, 중증도가 얼마나 되는지, 치료는 필요할지를 판가름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HSP는 임상적인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보다는 성향평가에 가까운데요. 심리학자 엘레인 아론 박사가 개발한 HSP 척도 등의 설문지를 통하거나 아니면 상담 과정을 통해서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약물 치료의 여부인데, 먼저 ADHD는 명확하게 약물 치료가 존재해요. 쓰이는 약으로는 각성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콘서타, 그리고 메디키넷이라는 약과 비각성제인 아토목세틴이라는 약이 쓰이는데, 두 약은 단지 집중력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뇌 신경세포 사이에 시냅스라는 공간에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를 올려서 두뇌 전두엽의 실행 기능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약물 치료 말고는 실행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가 중점 사항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을 잘 관리하는 요령, 미루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방법,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그런 과정들, 주변 공간을 잘 정리정돈하는 방법, 이런 것들인데요. ADHD 치료의 실제 예로는 늘 퇴근 후에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넷플릭스만 보던 20대 직장인이 약 복용을 하고서는 자기계발 활동과 좋은 루틴대로 생활을 하게 된 예가 있고요. 또 정리정돈에 취약했던 30대 주부가 약물 치료와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을 하면서는 집안일과 집 청소를 스스로 계획하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에 HSP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약물 치료의 대상이 아니고 상담이 주가 될 수 있죠. 환경을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방향의 상담이나 아니면 감각이나 감정에 압도되었을 때 이를 알아차리고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상담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혼자서 시도할 때는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한 알아차리기 연습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HSP는 본인의 성향을 잘 알고 관리할 수 있으면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잘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두 가지 상태를 함께 가진 경우도 다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ADHD 진단을 받았더라도 HSP 성향을 함께 가졌을 때 이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함께 상담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죠.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 이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싶으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민한 나 자신이 싫었던 분, 산만하고 무기력한 모습에 자꾸 자책했던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것은 단지 나약한 성격이나 게으름이 아니에요. 기질이나 신경생물학적인 문제죠.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서 나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것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진료 현장에서 자주 느끼고 있어요. 혹시 나도 그런 것 같아요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먼저 셀프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도 고민이 되신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